인천광역시 강화군. 파주, 연천, 김포에 이어 강화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출입하는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냄새가 나는데 여기가 매몰지네. 여기가 좀 시작해 보세요. 5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있었던 강화군. 지난 27일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이었는데요. 다 처벌했지. 땅속에 다 파묻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생긴 지가 오래됐죠? 네. 처음 발생한 곳인가요? 그렇죠. 이 집은 저기 우사히 옆으로 거기 한 군데하고 예. 저쪽 논에다가 파먹고 예. 저 너머는 더 많은데 예. 거기는 자기네 동산이니까 거기다만 파묻었을 거야. 저기 농장 같은데요. 저기 돈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약간 돼지 냄새가 좀 나요. 나는데 아직까지도 키웠던 흔적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돼지 소리가 안 들리고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고 여기 입구 저기 출입은 금지가 돼 있다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화군 내 돼지 농장 39곳의 사육 돼지 4만여 마리의 살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강화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진입이 안 됐겠네요. 안 됐던 거지. 살처분했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남은 애완돼지 1마리까지 살처분시킨 강력한 이번 조치 앞에 모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피해 농장주, 가족, 살처분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 말도 못하죠. 병 안 났는지 몰라요. 속상해서. 그 이후로 만나보지 못했었어요? 아이, 못 만나봤죠. 아주 바깥에 못 나오게 근데 인제 나왔나 봐요. 여기 철포해서. 병 때문에 못 나오게 했다가. 예. 김포시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 후 남은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언제 살처분한 지역인가요? 이틀 전에 끝났어요. 이틀 전에 끝났어요. 며칠씩 했어요, 며칠씩. 여전히 분위기는 삼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휩쓸고 간 자리, 다른 지역에서도 더 이상의 확진이 없기를 양동 농가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동안 좀 이렇게 있다가 또 오픈을 시키겠네요, 그죠? 살처분했더라도. 3년 동안은 못해요. 3년이요? 네. 정상적으로 한 데만 6, 7년 지나야 또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현재 강화, 김포 외에도 확진 농가 3km 반경한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질병입니다. 국내 발생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인데요. 보름여 만에 확진 사례는 13건으로 늘었습니다. 사태가 쉽사리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 사육 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전시에 준하는 행정력을 동원한 상태인데요. 특히 최근엔 돼지가 아닌 소의 도내 반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소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이 되진 않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정된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는 지자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준비했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입니다. 질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거리상 떨어져 있는 남부 지역은 어떨까요? 25개 농가에서 3만 7천여 두어의 돼지를 사육 중인 울산광역시입니다. 이 지역에선 현재 축협 공동방재단 9개단, 구군 소독차량 2대 등 가용자원이 총동원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평균 3회씩, 2,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 9대 가지고 양돈농가 주변 도로, 양돈농가 입구 도로 주변 이렇게 계속 불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9대로 하루에 3, 4회씩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럼 울산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고? 울산 전체 다 하죠. 태풍 위탁으로 소독 효과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 방재단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비가 또 많이 오는 관계로 또 물이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새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방역을 일괄 총괄 지금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네요. 확산 안 되도록 막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양돈농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돼지 열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활동을 꾸준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축산 관련 차량 소독을 위한 시설도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는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 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차량 바퀴 및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에 전국이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겐 생소한 이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돼지가 오염된 음식물 찌꺼기를 먹거나 감염 돼지와 접촉했을 때 전염이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40도 이상의 고열,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 10일 내에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질병은 열이 납니다. 초기에 감염이 되면. 그래서 열이 나는 경우에 양도장을 잘 살펴보시면 서로 이렇게 모여있는, 춥기 때문에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료를 잘 먹지 않아서 그것들을 세심히 관찰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피부나 전신장기에 출혈이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경우에 전신장기에 출혈을 볼 수 없어서 주로 피부에 있는 병변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미돼지인 경우는 유산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허나 이 질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고 예방 백신도 개발 중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살처분 말고는 대처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구제역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에 거기에 더해서 유전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보통 10개 이내의 항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10개의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바이러스가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있는데 반해서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복잡한 유전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150개 이상의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대응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지지 않는 거고요. 바이러스의 생존력도 질겨 완전한 박멸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 질병의 심각성을 배가시키는 요소. 실온 상태에서는 18개월, 냉장 시엔 6년을 생존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60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스페인의 경우 이 병을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무려 35년이 걸렸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가 제일 잘한 케이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960년도에 이 질병에 걸려서 1995년도 약 35년 이상 걸려서 이 질병을 퇴치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타 국가에서는 아직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완전하게 퇴치한 기록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을 비롯해
다른 동물에 전염이 되지 않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입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70도에서 30분간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통상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유통 자체가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혹시 걸렸으면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설령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70도에서 30분간 구우면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서 20곳입니다. 그간 청정 지역이었던 아시아는 올해 들어 8개국에서 발생이 확인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른데요.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중국에서는 돼지 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발생 초기부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총력 방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파주와 연천 지역에서 확진이 판정된 지난달 18일부터 위험이 가장 큰 6개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확산세가 끊기지 않으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 상황. 일례로 지난달 24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강화군 송해면의 경우 돼지 농장이 많은 김포의 서쪽과 붙어있는 지역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강화군의 해당 농가는 결국 5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방역 태세로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이제 우리는 발상을 많이 바꿔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대응은 약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뛰어넘는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대응. 이에 따라 6개 시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중점 관리 지역이 경기, 인천, 강원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6개의 중점 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동두천 이렇게 6개가 중점 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점 관리 지역을 지금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 강원이 전체로 묶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전체로 확대된 중점 관리 지역은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돼 집중 방역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돼지와 분뇨 등의 이동과 반출이 이 4개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권역을 나눈 건데, 권역을 나누면 권역 간에 위에 권역에서 아래 권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축이나 분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도 못 갑니다. 여기서 옆으로도 못 가고 여기서 옆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는 중점 관리 지역 중 한 곳인 강원도를 찾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지금 철원 자체를 집중 관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발생 지역 옆에까지 묶어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서 철원으로 넘어오는 주요 도로에 우리가 아시듯이 통제 초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 빨간색 그렇죠. 통제 소소, 파란색.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통제 소소가 빨간 게 16개가 있고. 강원도는 기존에는 철원 지역만 중점 관리 지역에 해당했지만 확대 조치 이후 나머지
17개 시군이 모두 강원 북부 권역과 남부 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 소관, 권역별 돼지가 타 권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도축도 권역 내에 지정된 도축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산관계 차량이나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철원 자체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북부권인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도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홍천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정을 해서 이쪽에 있는 돼지는 여기로만 도축을 해라. 홍천 쪽으로? 예, 홍천으로만. 그래서 묶어서. 그리고 이 남부 쪽에 있는 도축장은 우리가 원주에 있고 평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권역에는 딴 데 못 가고 이 두 군데로만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도축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못 벗어나게.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자유롭게. 그렇죠,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타 권역과 교차 이동을 차단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하더라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돼지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출하하기 5일 전에 시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공수의사나 또는 시군에서 지정한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여 임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상 검사는 눈으로 식욕분이라든지 고열 같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어떤 증상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는 출하 승인서를 작성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도축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열병이 있기 전에는 이런 출하 승인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던 거네요. 예, 이 출하 승인서 제도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한해서 특별하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가축 분뇨의 반출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매개체인 가축 분뇨의 경우 개별 농가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 방역관이 나가 정밀 검사를 한 후 공동 자원화 시설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발생 지역 내 가축분 처리 요령에 준해서 가축 방역관이 가서 임상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합니다. 바이러스 균이 있는지 없는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죠. 이제 가축 방역관이 입회를 하고 가축 분뇨 차량 앞뒤로 소독 차량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도로나 이런 모든 거를 소독을 하고 공공 처리장이나 공동 자원화 시설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가축 분뇨의 그 이송이나 이런 건 금지가 되고요. 발병체, 그러니까 감염돼지죠. 감염돼지하고 그 농장에 있던 모든 분뇨들은 소독 조치, 방역 조치를 한 후에 같이 매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경기 북부 권역엔 더 고강도의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등록증 스티커 발급하러 왔어요. 어떤 등록증인 거죠? 이게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연락 왔는데요. 네. 뭐 GPS에 달린 차량은 다 스티커를 재발급하라고. 저희는 이제 그 동물 병원이면서 이제 동물 약품을 같이 취급을 하는데 이제 양돈 농장을 이제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을 안내해 주시면. 토요일 오전부터 시청을 찾은 이들 모두 연락을 받고 차량 등록을 하러 왔는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축산 관계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다 하셨나요? 그 사료만 하세요?
아니요. 가축분만 하시는 아니요, 그냥 농장인데요. 네네. 그냥 화물차가 있는데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화물차로? 그냥 출퇴근용인데 지금 운행 안 하고요. 간단한 확인 후엔 차량 출입 신청서도 작성합니다. 이날부터 경기 북부 권역 축산 관계 차량이 권역 내를 운행하려면 전용 차량 등록을 한 후 전용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가능해져서입니다. 그렇다면 전용 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 스티커도 부착하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직 이 10개 시군구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중점관리 지역 이외의 지역을 나가게 되면은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정리하면 경기 북부 권역의 농장 화물 차량, 음식물 사료 차량 같은 모든 축산관계 차량은 전용 차량 등록과 스티커를 발부받은 후 오직 권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 지역 축산관계 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 관리 지역 내로 들어갈 경우에도 사전에 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반출입을 통제하면 적어도 이 권역 내 바이러스가 차량에 의해 전파되는 건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좀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 통제하는 네네 그렇죠. 자택은 이제 포천보다 남쪽인데 그래서 차량은 여기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해서 출퇴근하는 거 그 정도 지금 불편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경기 북부 권역에 또 한 건의 초강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 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였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 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광화군을 끝으로 소황 상태를 보이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달 2일과 3일 파주와 김포에서 연이어 4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파주, 김포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되자 경기 북부를 넘어 추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공개하는데요. 골자는 모든 돼지가 살처분된 인천, 광화군처럼 사실상 이 두 지역 내 모든 사육 돼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김포에 전체 다 없앨 것 같다. 그런 데는 이제 일단 이 구역 3km 바깥이니까 발생 농장에서 3km 안에는 다 무조건 되고 양성이든 음성이든 무조건 되고 매몰 처분이고. 네, 무조건 다예요. 다. 근데 이제 3km 바깥에가 농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 이제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이랑 거의 그렇게 이제 다 수매해가지고 마음대로 못해 정부에서 오는 거니까 다 정부에서 위에서 지시에 따라 지금 이쪽에서 하지만 이 결정에 일부 양돈 농가는 현실적인 보상안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하는 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거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저거죠.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갈까 봐 여기 나은 건데 지금 이제 충청권이 제일 핵심적인데 거기 쓸모는 완전히 뭐 전멸을 다시 한다고 봐야 되니까 이게 딱 기존 매뉴얼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응 조치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먹고 남은 잔반을 사료로 주었거나 농장 관계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 후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조사한 결과 농장 관계자들 중 발병 국가에 방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발병농가 모두 농장에는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었으며 잔반 급여는 하지 않아 두 가지 경로로 감염되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한편 지난 3일 DMZ 부근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데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 5월 이미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보고가 되었고 접경 지역에서 발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멧돼지가 철조망 물론 뚫지 못하고 뚫으려고 하면 발견이 되는데 멧돼지가 헤엄을 잘 쳐요. 예.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로 얘네도 뭐 이쪽에 와서 살고 싶으면 강 건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을 놓고 봤을 때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고 방역을 해야 된다. 근데 이에 우리 정부는 DMZ 인근 지역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헬기 7대를 동원해 DMZ 내 항공 방역을 끝내고 약 일주일간 국방부,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항공 방역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방역과 함께 북한 인접 접경 지역의 하천과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공조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민간 전문가 교류, 그다음에 뭐 정부급, 민간급, 뭐 이런 그다음에 학계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시켜 가지고 이 서로 이제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뭐 그냥 말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제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정확한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욱 철저히 방역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퇴치가 쉽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당국과 지자체, 축산 관계자와 농가가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한마음으로 합심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